시군마다 많게는 수백억 원을 들여 벌이고 있는 하천 정비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이 없었다면 또다시 혈세가 낭비될 뻔했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확인했습니다. 수능은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6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카드 하나로 전라북도 관광지에서 다양한 할인을 받는 관광 패스 라인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돼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곳곳에서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많게는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사업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만경강으로 흘러드는 김제 마산천입니다. 김제시와 새만금지방 환경청은 이곳에서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5억 원을 들여 제방을 보수하고 생태습지와 친수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협의 중이라고. 응? 협의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만 들었죠. 언제 한다는 거 확정적인 얘기도 않고. 김제시와 환경청은 또 신평천에서 134억 원을 들여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경강으로 흘러드는 익산천에서는 익산시가 환경청과 함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들 하천은 먼저 세워진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가 예정된 곳입니다. 중복 투자인 셈입니다. 하천 폭을 넓히고 제방을 새로 쌓는 하천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이후 다시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 정비하면 일부 시설의 철거가 불가피해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지적을 받은 시와 환경청은 뒤늦게 생태하천 사업 계획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본계획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면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 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들을 다 반영하는 걸로 지금.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허술한 행정 때문에 하마터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뻔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2016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을 확인했는데요. 수능 시험은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6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수험표를 나눠줍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수험표를 받고 나니 수능 시험이 더욱 실감납니다. 이제 제가 공부해온 걸 시험 하나로 이제 결실을 맺을 날이 왔으니까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시험 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혹시라도 잊을까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긴장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도 빼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내일 자신감을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으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내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후배들도 힘찬 함성과 박수로 선배들을 응원하며 힘을 보탭니다. 내일 수능 시험은 6개 시험지구 6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응시 학생은 지난해보다 102명이 줄어든 21,303명입니다. 수험생은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 시험은 8시 40분에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3시 52분에 제2외국어를 선택한 학생은 오후 5시에 시험을 마칩니다. 휴대폰과 mp3 등 모든 전자기기에 반입이 금지되고 시험 중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라는 것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원을 껐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가지고 온 자체가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절대 가져가면 되지를 않습니다. 시험 전에 자신이 선택한 시험지 유형이 맞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늦춰집니다. JTBC 뉴스 조창인입니다.
내일 수능 시험일을 맞아 수험생 소송을 위한 교통대책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경찰과 함께 시험장 주변 교통 흐름을 통제하고 교통지도 차량 14대를 이용해 지각하는 수험생을 긴급 소송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터미널과 역 등 27곳에서 수험생을 수송하고 수험생이 112로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관이 즉시 출동할 예정입니다. 카드 한 장으로 전라북도 관광지에서 다양한 할인을 받는 관광 패스라인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관광객의 반응이 좋아서 가맹점과 할인율을 높이면 전북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예상됩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들이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에서 할인 카드를 삽니다. 경기전을 통과할 때 이 카드를 내밀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카드로 관광지의 입장료와 음식값, 그리고 숙박비 등을 할인받는 관광 패스라인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관광 자유 이용권은 하루 코스와 이틀 코스로 나뉩니다. 하루 코스를 구입하면 전주 경기전과 동물원, 자연생태박물관 등 10곳의 관광지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공영주차장의 무료 입장과 관광지의 음식점과 숙박시설에서 최대 10%의 할인이 제공됩니다. 6,500원짜리 하루 코스 카드를 사면 최대 2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할인 혜택 받으면서 이용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관광 패스라인은 올해 전주와 완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내년에 14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할인 카드는 한옥마을 관광 안내소와 경기전, 오목대 관광 안내소와 전주역,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 등에서 판매됩니다. 편리하게 그리고 혜택을 줌으로써 전통문화 그리고 생태 자연 환경 등을 마음껏 즐기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전북 관광 자유 이용권을 오늘 첫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다만 할인 가맹점 수와 최대 10%인 할인폭을 더 늘리는 작업은 제도 활성화를 위한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지리산과 덕유산의 산림치유원 국책사업 추진과 태권도원 진입도로 개선을 위한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중앙당 예결위원들을 설득한 결과 산림치유원을 국가사업으로 반영하는 데 필요한 29억 원과 태권도원 진입도로 개선에 48억 원을 각각 편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두 예산이 최종 확보된 게 아닌 만큼 국회를 계속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다음 달로 예정된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계약 종료를 앞두고 무상양여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지만 전주시가 내년에 정부의 투용자 심사를 다시 통과하는 게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라북도는 70억 원의 종합경기장 재개발 국가 예산을 반납하지 않으려면 내년에 행정자치부의 투용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쇼핑몰 대신 단순한 공원 재개발로는 유동인구 확보가 쉽지 않아 투용자 심사 통과가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라북도는 유동인구를 늘리는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가 시급하다며 전주시에 이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군청사를 새로 짓고 있는 장수군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를 인근 학교 통학로 쪽으로 내려하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진출입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장수군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장수군청과 맞닿아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이른 아침 등굣길에서 학부모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최근 군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길에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를 내려하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통학길에 진출입로가 들어서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게 학교와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애들이 진짜 1, 2학년 건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애들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공사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은 장수군이 사전 협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진출입로 위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에 많은 위험 요소가 새로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청 측에서 사전에
학교 측의 공문을 통해서라든가 이러한 협의라든가 협의 요청 이런 것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수군은 교통영향평가를 거친 만큼 진출입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진출입로 옆 건물을 매입해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면 더 안전한 통학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스쿨존에 인도를 설치하는 등 지금보다도 더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양측의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김용무 이사장이 이사회 추천을 받지 않은 채 임용돼 무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사회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지만 김 이사장의 경우 이사회 추천을 받지 않고 임명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무 이사장은 지난해 임용 과정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고 전북도의회는 김 이사장의 자격 요건을 행정자치부에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군산대학교가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대학생과 수산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근대 수산교육 발상지 100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군산대학교는 수산 공교육 100주년을 기념하는 생선초밥 200m 만들기 행사를 가진 뒤 수산교육 발전 공헌자와 역사자료 발굴 기여자 등에게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의 전신인 군산국립간이수산학교는 1915년 개교한 뒤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문 수산인을 육성해 근대 수산 교육의 발상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공개 오디션 자병 챌린지 시즌2가 폴리텍 대학 신기술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과 전라북도가 주관한 이번 오디션에서는 3차례의 예심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2명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들 앞에서 경연을 펼쳤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북은행은 현장에서 각각 1명을 지역인재 채용 예정자로 선발했고 2명을 뽑은 이스타항공은 임원 면접을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지정한 제10회 가래떡의 날을 맞아 전북대 옛 정문 일대에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열렸습니다. 전북농협과 소비자정보센터는 대학생과 시민들에게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을 나눠주고 아침밥 먹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980년 134kg에서 지난해 65kg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억 원의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전북의 한 사립학교 교장 58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명의를 빌려준 정 씨의 아내 55살 이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여 정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아내와 지인들을 학교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불법 주차된 외제차를 파손해 이른바 전주 김삿갓으로 불린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은 수차례에 걸쳐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전주 신시가지에 불법 주차된 외제차 위에 올라가 차량을 파손하는 동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이른바 전주 김삿갓으로 불리는 등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18.6도, 전주 17.1도 등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밤부터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 아침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가 오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